그럼 당장 이제 총선 앞두고 혁신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모셔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된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적합하냐 아니냐 가지고 아주 격론이 벌어졌는데, 자, 뭐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북한의 뭐 김주애와 비교한 의원도 있고, 만약에 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인물을 내세웠을 때 총선에서 지면 이게 탄핵으로 연결되는 건 이건 뭐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의총 상황이 뭐 그렇게 막 격론이 오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의원님들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저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모두가 원하는 조건을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노련함, 참심성, 그리고 어떤 투지 아니면은 뭐 관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사태라는 게 늘 어렵고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운 거죠.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저런 갑론을박의 과정에서 어쨌든 거론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심한 표현으로 뭐 북한의 김주애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 사람의 독자성이나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아바타 취급하고 이러는 비난은 투쟁 후에 남는 것들이 줄 여파까지 생각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시든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조언을 받아서 현명한 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조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테이블만 만들어내도 대단한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 뭐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얘기, 또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뭐 결론은 빨리 내리겠다라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빨리 그래서 해야 되니까 비대위로 가겠다고 그렇죠.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거론된 사람들의 모든 장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대위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의총에서 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이런 갑론을박도 나왔지만 뭐 다양한 의원들 또 사람들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무엇보다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컸다고 하는데요. 의총 끝난 뒤에 의원들 발언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수 있고 그랬죠. 한동훈 원희룡 말고 제3의 인물에 대한 아니, 김한길 의원 같은 분을 생각하고 얘기한 분도 꽤 많았어요. 한동훈 찬반이 맞네.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의 찬반이? 참신하고 뭐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어떤 게 나왔어요? 원장은 이름 별로 안 나오네. 본인 비대위원장 윤곽은 언제쯤 잡힐 것 같으세요? 뭐 이번 주에 결정이 되겠죠.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논의보다는 각 의원님들의 얘기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 여기서 판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변하고 당도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분이 한 60% 정도는 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쭉 목소리 들으셨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수직적 당정 관계니 뭐 대통령도 변하고 당도 뭐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매우 비현실적인 이중적인 얘기예요. 대통령을 가진 정당은 수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물론 과거 총재 때도.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수평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의 문제는 당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부분이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푸느냐 일방향으로 당을 정리해 가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인정해야 될 거예요. 일단 그걸 문제. 가지고 말도 안 네. 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내 의원들이 자기 공천에 자기 생명 가지고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비공개 의총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 비상사태라면 오히려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라도 소위 교황 선출 방식으로라도 하나하나 의견을 모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네. 거지. 이미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비꼬아서 얘기하면 솔직히 대통령 의중이 마치 한동훈일 것 같으니까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으로 합시다 이렇게 네. 미리 던져놓고 한동훈이 되면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은 한동훈 안 돼. 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수준 낮은 토론이다. 차라리 그거는 제가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 경륜인지 아니면 신바람 나게 하는 한동훈의 어떤 참신성인지 그 논의를 통해서 거의 적절한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런 논의는 없고 한동훈이냐 아니냐 나의 이해관계로 따지니까 저렇게 천박한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해주신 말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슷하게 오늘 했습니다. 사육들 버리고 정신을 차려라. 지역구 사정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점이 뭐 선거가 120일도 못 남았고 사실상 공천 여정은 1월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총장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어떤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아무리 그거를 이제 공명심으로 포장을 해도 다 의원들이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저희 밖에서 보아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데 있어서 아주 본격적인 오피니언의 역할을 하시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한 번도 저런 얘기 안 하던 의원들의 말이 때로는 묵직한 울림이 돼서 의원들을 한 대로 모으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의총장에서 벌어지는 뭐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단 다 쏟아내 놓는 장이었고 그 쏟아내는 속에는 진짜 당을 위하는 소리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소리가 아마 섞여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만히 돼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잘 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정해질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도 당정 관계는 수직적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국민 눈높이에서 그렇게 보이면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쭉 언급된 사람 중에 잘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희경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누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네. 않은 것 같고요. 제 개인 의견이 뭐 100점짜리 의견도 아닐 것이고 저는 정치도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정치 전문가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입법으로 때로는 예산으로 이걸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그 입법부의 사람들을 뽑는 것이 총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인재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이거를 100점짜리로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본질적으로 우리가 뭘 하기 위한 비대위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비대위의 목적은 총선 승리에 있습니다. 총선을 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절대적 여소야대를 격파해내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동력은 그냥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제일 큰 요건은 좋은 사람을 유권자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덕목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고 지역마다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그 지역 현안이 뭐고 또 그 지역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기에 보냈을 때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부 경쟁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기계적이고 뭐 수치 놓고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뭐 때로는 다독이고 예. 때로는 감동시키고 때로는 좀 누르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예.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려면 뭐 정치적 연륜이 상당한 분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총선 승리 목적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그것도 나의 총선 승리라기보다는 당의 총선 승리.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비대위원장이 뭐 근데 와야 하나만 덧붙이자면 하는, 예. 보통 비대위원장이 예. 이제 뭐 당의 운명을 쭉 끌고 가는 주요 요체가 되긴 하지만 총선이라는 게 팀플입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원장이 있고 또 윤재호 원내대표처럼 국회 상황을 쭉 또 원내사령탑으로 끌고 가지고 양쪽에 이 교량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예.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담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상징이 되고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좀 저격을 그동안에는 했었는데 좀 뒤늦게 지원 사격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부터는 그 김기현 대표를 매우 옹호하는. 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나의 억울함, 나의 그 소외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준석인갑다. 네. 그래서 자기 상담을 이준석한테 하고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했겠습니까만은 예.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결과를 했던가. 처음에는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공관위를 빨리 설치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해 나갔을 때 당이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좀 소통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또 그 전부터는 실제로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간에 관계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전부터도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비밀리에 해동하기로도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원래는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막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게 당내에서의 장재원 위원장이나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를 많이 흔들고 빨리 그만두라 나가라 하니까 그런 억울한 심정들이 이상하게 말하자면 반출된 것 같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야 되는가 참 사선 의원으로서 또 당 대표로서 실제로 자기 이름값에 대표의 얼굴에 비해서 너무 마무리를 이상하게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좀 근데 아직까지 이례적이기 저는 때문에 그나마도 좀 한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게 울산 불출마 가능성도 저는 없잖아 있다고 보여져요. 워낙 그 판사하신 분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완전히 뭐 평가를 하거나 좀 유보해야 이렇게, 된다. 예, 조금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뭐 추가 입장이 또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고